여러분, MIT에서 정말 촉망받던 말 그대로 별이었던 한 교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충격적인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이건 그냥 슬픈 사건, 비극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무려 수십 년이라는 침묵이 만들어낸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거든요. 오늘 바로 그 기록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노노 로우레이로 교수. 그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미워하려야 미워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딴뜻하고 유머도 넘치고 누구한테나 친절했대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사건이 왜 이렇게까지 비극적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지 말이죠. 자, 그럼 대체 왜 이런 사람이 과거에서 불쑥 나타난 말 그대로 유령 같은 존재한테 살해당해야만 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모두가 사랑했던 한 남자가 어떻게 모두가 까맣게 잊고 있던 과거의 인물 때문에 목숨을 잃었는지 말이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과연 누구를 잃었는지부터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삶과 그가 이룬 것들을 알아야만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상실인지 제대로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동료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 뭔지 아세요? 바로 머리 모양이 단정한 아인슈타인이었대요. 진짜 재밌는 별명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인슈타인처럼 천재적인데 그 괴짜 같은 이미지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겸손하고 인간적인 매력이 넘쳤다는 거죠. 허세 같은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그러면서도 머리는 비상했으니 당연히 모두가 그를 좋아할 수밖에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자기 재연결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우주 물리학자들이 매달렸던 정말 풀리지 않던 난제였거든요. 이걸 풀어낸 사람이 바로 로레이로 교수입니다. 덕분에 우리가 태양 폭발 같은 어마어마한 우주 현상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의 지성은 그야말로 대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과학자가 집에서는 그냥 다정한 아빠였어요. 어린 셋딸이 아빠는 무슨 일 해? 하고 물어보니까 그 복잡한 핵융합 이론을 이렇게 설명해 줬대요. 아빠는 숫자랑 싸우고 있어 라고요. 어때요? 정말 따뜻하지 않나요? 한 가정의 헌신적인 가장, 그 모습이 그려지니까 이 비극이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좀 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빛나던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범인, 그의 정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정말 상상도 못할 연결고리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경찰이 범인의 신원을 딱 밝혔을 때 가족은 물론이고 동료들까지 전부 다 혼란에 빠졌어요. 이름이 클라우디오 네베스 발렌테. 다들 누구? 했던 거죠.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거든요. 대체 이 낯선 이름의 남자가 어떻게 누노 교수의 삶과 이렇게 끔찍하게 엮이게 된 걸까요? 놀랍게도 무려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두 사람은요, 포르투갈의 한 대학교에서 같이 물리학을 공부하던 동창이었어요. 같은 꿈을 꾸던 사이였죠. 그런데 한 명은 MIT 교수가 되어 핵융합 연구의 선구자가 됐고 다른 한 명은 총기 난사 용의자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정말 극과 극으로 갈라질 수 있었을까요? 범인의 행적을 보면 아주 계획적이고 또 섬뜩합니다. 먼저 브라운 대학교 스터디 그룹에서 총기 난사를 저질러요. 그리고는 바로 매사추세츠로 이동해서 이틀 뒤에 누노 교수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뉴햄셔의 한 창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추정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사건의 가장 큰 미스테리, 정말 아무도 풀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동기입니다. 도대체 왜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옛날 대학 동창을 찾아가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숫자가 바로 25입니다. 25년. 두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 살인사건이 일어나기까지 단 한 번도 연락한 흔적이 없었어요. 이메일 한 통, 전화 한 통, 아무것도요. 완벽한 단절. 이 25년이라는 긴 침묵 때문에 이 범죄가 더 소름 끼치고 귀괴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게 막히는 거예요. 최근에 둘 사이에 무슨 다툼이 있었다거나 연락이 오갔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대체 뭐가 수십 년 동안 묻혀있던 감정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이런 끔찍한 행동을 하게 만든 걸까요? 정말 미스터리죠. 결국 남는 건 추측들 뿐이에요. 혹시 수십 년 묵은 직업적 질투심? 아니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둘만의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던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건 그냥 망상에 사로잡힌 범죄였을까요? 안타깝게도 범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그 진짜 동기는 아마 영원히 알 수 없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비극이 우리에게 남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 그 비극을 넘어서서 이 사건이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메아리를 남겼는지 말이죠. 정말 안타까운 건 이 죽음이 단지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류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연구가 바로 미래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핵융합 기술을 발전에 아주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계는 그냥 동료 한 명을 잃은 게 아니라 미래로 가는 길을 비춰주던 등대 하나를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이 사건 때문에 핵심 인력 리스크, 영어로는 Key Person Risk라고 하죠. 이 개념이 크게 주목받게 됐어요. 말 그대로 한 명의 천재, 대체 불가능한 한 사람에게 조직 전체가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또 취약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보내는 하나의 경고 메시지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게 돼요. 예를 들면 학문의 자유를 위해 활짝 열려있는 대학 캠퍼스들, 과연 안전한 걸까? 이런 뛰어난 인재들을 기관은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그리고 어쩌면 가장 무서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던 보이지도 않는 과거의 위협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앞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누노 로레이노 교수의 죽음. 당연히 그의 가족과 과학계에 정말 깊은 상처를 남겼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앞으로 또 어떤 위대한 발견들을 해냈을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건 한 명의 천재 과학자만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냈을지도 모를 무한한 미래의 가능성 전체입니다. 그 손실의 크기는 정말 감히 잴 수도 없겠죠.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